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엄마 도둑 아니에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해두시길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으스스한 밤바람 소리만이 감도는 최부자 댁마당 한 구석. 쌀과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허름한 광 앞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갓 9살이 된 달래였습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거친 나무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두드렸는지 아이의 작은 주먹은 이미 벌겋게 부어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달래는 아픔도 잊은 채 목 놓아 소리쳤습니다. 마님, 마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엄마 도둑 아니에요. 엄마가 훔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광 안의 어둠 속에 갇힌 어미, 워림은 밖에서 들려오는 딸의 애타는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린 워림이 문틈으로 쉬어버린 목소리를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달래야, 제발 돌아가거라. 이러다 너까지 혼난다. 엄마는 괜찮으니 어서 가서 자라. 응. 하지만 달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더욱 바싹 문에 매달렸습니다. 싫어. 엄마 혼자 두고 안 가. 엄마 나올 때까지 나도 여기 있을 거야. 남의 집 바느질품을 팔아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가난한 모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건은 바로 그날 낮에 벌어졌습니다. 최 부자 댁 안방마님이 애지중지하던 비취 놀이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방 청소를 하러 들어갔던 어림이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리고 만 것입니다. 안방마님은 워림의 머리채를 잡고 윽박질렀습니다. 내 방에 들어온 건 너밖에 없는데 발뺌을 해. 이 천한 것이 감히 내 비취 놀이개를 탐해 당장 내놓지 못할까. 워림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독하기로 소문난 안방마님은 워림을 매질하고는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넘기겠다며 차가운 광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관아에 끌려가면 모진 고문의 몸이 상할 것이 뻔했고 도둑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어린 달래는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래의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 안채의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대체 어떤 놈이 밤중에 남의 집 대문간에서 행패야? 잠 좀 자자, 잠 좀. 잔뜩 독이 오른 표정으로 마당에 나온 안방마님은 횃불 아래에 엉망이 된 달래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하, 누군가 했더니 그 도둑년 딸내미 아니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어미는 도둑질을 하고 딸녀는 밤중에 행패를 부려? 여봐라, 당장 저것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달래의 조그만 몸을 잡아 끌었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겁에 질려 도망쳤을 테지만 달래는 하인의 팔을 뿌리치고는 흙바닥을 기어가 안방마님의 비단 치맛자락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마님, 우리 엄마 도둑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엄마가 청소할 때. 저도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는 청소만 하고 나왔어요. 달래의 절규에도 마님은 싸늘했습니다. 어린 것이 벌써부터 거짓말하는 꼴 좀 보게. 증거가 있느냐? 내 비취 놀이개가 발이 달려서 도망이라도 갔단 말이냐? 안방마님은 달래를 벌레 보듯 하며 발로 툭 밀어냈습니다. 바닥에 나뒹군 달래의 무릎에서 붉은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광 안에서는 워림이 참아보지 못하고 소리 죽여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닥에서 일어난 달래가 눈물을 쓱 닦아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횃불보다 더 뜨겁게 이글거리는 무언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달래는 안방마님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내기해요. 생뚱맞은 소리에 안방마님이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뭐, 내기. 네, 제가 범인을 잡아오면, 진짜 도둑을 찾아내면, 그때는 우리 엄마 풀어주시고 사과하세요. 만약 제가 못 찾으면, 저도 평생 마님 댁종이 되어서 죽도록 일만 할게요. 밥도 안 먹고 일만 할게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세요. 마당에 모인 하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어린 것이 제 어미를 구하겠다고 제 목숨 같은 자유를 걸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안방마님은 달래의 그 당돌한 제안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 종을 하나 더 드릴까 하던 참이었고 어차피 어린아이가 범인을 찾을 리 만무했으니까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계산이 선마님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좋아. 맹랑한 것이 아주 당돌하구나.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다. 그때까지 놀이개를 못 찾아오면 내 어미는 관하로 가고 너는 내 종이 되는 게야. 알겠느냐? 네, 약속하신 겁니다. 달래는 주먹을 꽉 쥐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운명을 건 9살 아이의 위험하고도 무모한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달래는 사라진 놀이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훔쳐간 범인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어둠 속에 숨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눈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마당 늙은 감나무 위에 앉아있는 까치 한 마리였습니다.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딸기 회를 치며 어둠을 걷어내자 밤새 광 문 앞을 지키고 웅크려 있던 달래가 부스스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을 서리가 내려앉은 옷자락이 축축하고 차가웠지만 달래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해걸음은커녕 해가 머리 꼭대기에 오기 전까지 범인을 찾지 못하면 어머니는 관하로 끌려가고 자신은 영영종살이를 해야 했으니까요. 달래는 퉁퉁 부은 눈을 소매로 벅벅 닦아내고는 어제 사건이 벌어졌던 안채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그 귀한 비취 놀이개는 어쩌다 사라진 것일까요? 시간은 사건이 벌어진 어제 오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던 오후, 안방마님은 점심상을 물리고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월임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조심조심 방바닥을 닦고 있었지요. 화장대 위에는 마님이 가장 아끼는 비취 놀이개가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탐낼 만큼 영롱한 초록 빛이었습니다. 월임은 걸레를 빨아오기 위해 잠시 방문을 열어둔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우물가에서 걸레를 빨아 다시 방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해야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돌아온 월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장대 위에 있어야 할 놀이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월임이 당황하여 두리번거리는 사이 잠에서 깬 안방마님이 텅 빈 화장대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내 놀이개, 내 비취 놀이개가 어디 갔어? 마님의 서슬퍼런 고함 소리에 월임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마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잠깐 걸레를 빨러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뭐야? 모른다고.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이 너 말고 또 누가 있느냐? 내년이 내가 자는 틈을 타서 훔친 게 아니고 뭐란 말이냐? 아닙니다.
마님, 하늘의 맹세코 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가난한 것들은 손버릇이 나쁘다더니 감히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 당장 내놓지 못해. 그렇게 워림은 변명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방 안을 샅샅이 뒤지고 워림의 옷가지까지 다 벗겨보았지만 놀이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워림이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거라며 더욱 길길이 날뛰었지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 9살 달래는 그 넓은 안채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벌써부터 구경꾼 하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쯧쯧, 저 어린 것이 뭘 알겠어. 그러게 말이야. 그냥 싹싹 빌지 건방지게 내기는 무슨 내기라고.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들었지만 달래는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는 절대 안 훔쳤어. 분명 다른 범인이 있을 거야. 달래는 허리를 굽히고 마당 흙바닥을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방마루 밑 컴컴한 구석, 장독대 뒤편, 심지어 개구멍 근처까지. 혹시나 도둑이 흘리고 간 흔적이라도 있을까 싶어 무릎이까지는 줄도 모르고 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놀이개는커녕 빛이 조각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새 해가 동쪽 산을 넘어 마당 한가운데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달래의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불안감이 검은 그림자처럼 엄습해왔습니다. 정말 이대로 못 찾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곤장을 맞으면 어떡하지? 그때 안방문이 열리고 안방마님이 부채를 붙이며 느긋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마님은 흙투성이가 된 달래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호, 그래. 범인은 좀 잡았느냐? 내 눈에는 쥐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말이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내 어미랑 같이 관하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마님의 조롱의 달래는 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바닥을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땅속으로 꺼진 게 아니라면 하늘로 솟은 걸까요? 절망적인 마음에 달래가 고개를 푹 숙이는데 문득 어제 오후 엄마를 따라왔을 때 보았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만. 어제 엄마가 청소할 때 방문이랑 창문을 활짝 열어뒀었지. 달래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안방 문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문지방을 넘어 마당 한가운데 우뚝 솟은 늙은 감나무 가지 끝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사이로 무언가 번쩍하고 빛나는 초록색 빛이 달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높다란 감나무 꼭대기, 까치집이 얹혀있는 그 위태로운 가지 끝에서 분명 초록색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햇빛에 반사된 나무잎의 색깔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안방마님의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그 영롱하고 깊은 빛휘새, 바로 그 색이었습니다. 순간 달래의 머릿속에 퍼뜩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마당 툇마루에서 숟가락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은수저를 콕콕 쪼아보더니 입에 물고 날아가려다 떨어뜨린 적이 있었지요. 맞아. 까치야. 까치는 반짝거리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 달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범인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으니 까치가 방 안으로 날아들어 반짝이는 놀이개를 물고 갔음이 틀림없었습니다. 확신에 찬 달래는 벌떡 일어나
안방마님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마님, 찾았어요. 범인을 찾았다고요. 안방마님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어디 있느냐?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혹시 땅 속에라도 숨어 있더냐? 아니요, 땅이 아니라 저기, 저 나무 위에요. 저 까치집 속에 범인이 있어요. 달래가 조그만 손가락으로 감나무 꼭대기를 가리키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까치집 하나만 보일 뿐이었지요. 안방마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이제는 하다 까치 핑계를 대. 내가 아주 살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저런 날짐승 따위가 내 귀한 놀이개를 훔쳐갔다고? 하인들마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설마. 어린애가 급하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겠지. 쯧쯧, 불쌍해서 어쩌나. 어미 구하려다 실성했나 보네. 누구 하나 달래의 말을 믿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달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위에 분명히 놀이개가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달래는 입술을 앙다물고 풀려있던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드리 감나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다들 안 믿으면 제가 직접 가져올게요. 저 위에 진짜 있다고요. 그 모습을 본 안방마님이 소리쳤습니다. 얘가 정말 돌았나. 저 높은 나무를 내가 어떻게 올라가 떨어져 죽어 귀신이 되려고 작정을 했구나. 마님의 호통에도 달래는 거친 나무 기둥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 감나무는 어른 장정 셋이 팔을 벌려야 닿을 만큼 굵고 지붕보다 훨씬 높이 솟아있는 거목이었습니다. 동네 사내 아이들도 감히 올라갈 엄두를 못 내는 위험한 나무였지요. 하지만 달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달래는 까끌까끌한 나무 껍질에 조그만 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나무 기둥을 움켜쥐었습니다. 달래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거친 껍질에 긁혀 허벅지와 팔뚝이 순식간에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쓰라림이 밀려왔지만 달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차가운 광 속에 갇힌 엄마를 영영 구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찾아갈게. 엄마 곤장 안 맞게 내가 해줄게. 한 발, 두 발. 달래의 작은 몸이 굼벵이처럼 꿈틀대며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밑에서 지켜보던 하인들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사람들도 피가 맺힌 손으로 악착같이 나무를 타는 달래의 처절한 모습에 점차 숨을 죽였습니다. 어느새 달래는 처마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까치집이 있는 꼭대기까지 가려면 썩어서 부러지기 쉬운 얇은 가지들을 밟고 올라가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거센 가을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엄마야. 달래의 한쪽 발이 미끄러지며 몸이 허공으로 휘청였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과연 달래는 무사히 까치집에 닿을 수 있을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위태로운 나뭇가지 위 9살 소녀의 목숨을 건 줄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아낙네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허공에서 달래의 발이 허우적거렸습니다. 얇은 나뭇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지며 우지끈하는 불길한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가 배어나온 작은 두 손으로 생명줄과도 같은 나뭇가지를 죽기 살기로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친 나무 껍질이 손바닥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달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놓으면 끝이다. 여기서 떨어지면 우리 엄마는 정말 곤장을 맞아야 한다. 그 생각 하나가 공포를 집어삼켰습니다. 달래는 덜덜 떨리는 팔에 온 힘을 주어 다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겨우 중심을 잡은 달래가 가쁜 숨을 몰아쉬자 밑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까치집까지는 불과 한 뼘 거리. 달래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까치 한 마리가 깍 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머리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달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까치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달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푸라기와 나뭇가지가 엉켜있는 둥지 안, 그 한가운데에서 눈부신 초록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방마님이 그토록 찾던 비취 놀이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놀이개 옆에는 녹쓰는 비녀, 색색의 실이 감긴 골무, 심지어 엽전 두원잎까지. 온갖 반짝이는 잡동사니들이 보물창고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사라졌던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모두 이 까치집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찾았다. 찾았어. 달래의 입에서 안도와 환희가 뒤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달래는 둥지 깊숙이 손을 넣어 차가운 비취 놀이개를 꽉 쥐었습니다. 그 서늘한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달래는 나무 기둥을 다리로 감싸 안고 놀이개를 쥔 손을 허공 높이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가을 햇살을 받은 비취가 사방으로 영롱한 빛을 흩뿌렸습니다. 마님, 여기 있어요. 제가 찾았어요. 달래의 외침이 마당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달래의 손끝에 꽂혔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저 푸른 물건. 의심할 여지 없는 비취 놀이개였습니다. 세상에, 진짜 있었어. 저것 봐, 정말 까치집에서 놀이개가 나왔어. 그럼 어림이가 훔친 게 아니었단 말이야? 순식간에 마당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팔짱을 끼고 비웃던 안방마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게 왜 저기에. 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아니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달래가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보세요. 까치가 가져간 거잖아요. 우리 엄마는 도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외침은 단순한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세상의 편견을 향해 던지는 통쾌한 한방이자 억울하게 갇힌 어미를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꼭대기에서 상처투성이 9살 달래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가는 길보다 더 아득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달래는 몇 번이나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하지만 품속에 넣은 비취 놀이개가 깨질세라 달래는
한 손으로 가슴을 꼭 감싸 쥐고 엉금엉금 나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나무 껍질에 쓸린 허벅지와 팔뚝에서는 피가 배어 나와 쓰라렸지만 달래는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달래의 두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달래는 숨도 고르지 않고 곧바로 안방마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찾아온 물건들을 마루 위에 와르르 쏟아 놓았습니다. 자요, 여기 있어요. 마님이 찾던 놀이개 맞죠? 마루 위로 초록빛 빛이 놀이개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흙먼지가 잔뜩 묻은 은비녀 하나와 색동실이 감긴 골무, 녹슨 엽전 몇잎이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하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골무, 지난달에 친모가 잃어버렸다고 울상 짓던 거 아니야? 저 은비녀도 마님께서 작년에 잃어버렸다며 굿까지 했던 거잖아. 세상에. 그럼 저 까치 녀석이 그동안 우리 물건을 다 훔쳐갔던 거야?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까치집은 그야말로 도둑맞은 물건들의 창고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안방마님을 향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이제 월임을 풀어주고 사과해야 마땅했으니까요. 하지만 안방마님의 표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부채를 꽉 쥐었습니다. 수많은 하인들 앞에서 그것도 천한 계집아이에게 망신을 당했다는 수치심이 마님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이 요물 같은 것이. 마님이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수작을 부려. 내 어미가 훔친 걸 들킬까봐 저 나무 위에 숨겨둔 게지. 감히 까치 핑계를 대며 나를 능멸하려 들어. 안방마님의 억지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누가 봐도 억지였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기가 막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는 겁이 많아서 높은 곳엔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저 은비녀는 작년에 잃어버리셨다면서요. 우리 엄마가 여기 일하러 온 건 겨우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달래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작년에 사라진 물건이 까치집에서 나왔다는 건 월임이 범인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하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말이 맞네. 친모가 오기도 전에 없어진 물건들이잖아. 마님이 너무하시네. 약속을 지키셔야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안방마님은 더욱 악을 썼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질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닥쳐라. 다들 입 다물지 못해. 이것들이 주인이 하는 말에 토를 달아. 마님은 달래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내 인연, 내가 미리 저 물건들을 훔쳐서 까치집에 넣어두고 연극을 꾸민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저 높은 나무를 다람쥐처럼 오르내린단 말이냐. 아주 영악하고 앙큼한 년이로구나. 달래는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혀냈는데 어른이라는 사람은 힘으로 그 진실을 짓뭉개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약속 지키세요. 우리 엄마 풀어주세요. 달래가 울부짖으며 마루 위로 올라가려 하자 안방마님이 서늘한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저 발칙한 년을 당장 포박해라. 내기에서 졌으니 이제 너는 내 종이다. 어미는 관하로 보내고 이년은 광에 가둬 굶겨라.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달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 이대로 잡히면 끝이야. 피가 맺힌 달래의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권력의 횡포 앞에 9살 소녀는 다시 한번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쪽에서 굵직하고 엄한 목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란이냐? 대문 쪽에서 들려온 벼락 같은 호통 소리의 마당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인들이 황급히 길을 터주자 뒷짐을 진 채 긴 곰방대를 문 최부자가 위험 있는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실을 나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집 안에서 나는 소란을 들은 것입니다. 최부자의 시선이 엉망이 된 마당을 훑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울고 있는 조그만 계집아이, 얼굴이 붉게 상기된 부인, 그리고 마루 위에 널브러진 잡동사니들. 분위기를 파악한 최부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부인, 이게 대체 무슨 꼴이오? 아이를 포박하라니 대낮에 무슨 험한 짓입니까? 남편의 등장에 당황한 안방마님이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감 그게 아니라요. 저 계집년이. 글쎄 어미가 훔친 물건을 까치집에 숨겨두고는 이제 와서 까치가 범인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아주 고약한 것들이에요. 내가 저것들을 어미 다스려. 잠깐. 최 부자가 손을 들어 부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마루 위에 쏟아진 물건들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천천히 다가와 허리를 숙이더니 흙먼지가 잔뜩 묻은 녹슨 은비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최 부자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이것은 작년 이맘때 당신이 잃어버렸다며 온 집안을 뒤집어 놓았던 그 비녀 아닙니까? 안방마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저 골무와 엽전들도 다 예전에 없어진 것들 아니요? 최 부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은비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부인과 달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친모가 우리 집에 일하러 온 지 얼마나 되었소? 안방마님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달쯤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고작 한 달 된 사람이 작년에 잃어버린 비녀를 훔쳐서 저 높은 감나무 꼭대기에 올려놓았다는 말이오? 그것도 까치가 둥지를 틀기도 전에 말이오? 최 부자의 논리 정연한 추궁에 안방마님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범인은 명백했습니다.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는 까치가 1년 내내 물어다 나른 것이었고 달래는 그저 그것을 찾아낸 것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사리 분별은 하셔야지요. 까치가 한 짓을 두고 사람을 잡으려 하다니. 이 무슨 망신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면 내 얼굴을 어찌 들고 다니라고 이러시는 거요. 남편의 불호령에 안방마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부채로 얼굴을 가릴 뿐이었습니다. 콧대 높던 마님의 기가 한풀 꺾이자 숨죽이고 있던 하인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들고 있던 은비녀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달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보았습니다. 나무 껍질에 긁혀 피딱지가 앉은 그 작은 손을 말이지요. 최 부자의 표정이 씁쓸함과 미안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쯧쯧. 어린 것이 어미를 살리겠다고
이 고생을 했구나. 내 말이 맞다. 범인은 내 어미가 아니라 저같이 놈이구나. 그 한마디,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에 달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대감마님, 흐흑,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달래는 최 부자 앞에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하인들을 향해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무얼 하고 있느냐? 당장 가서 광문을 열어라. 억울한 사람을 더 가둬두어서야 되겠느냐? 네, 알겠습니다요. 하인들이 불이 나게 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방마님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슬금슬금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고, 마당에는 이제 따스한 가을 햇살만이 가득 비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래는 아픈 다리를 절뚝이며 하인들이 달려간 광 쪽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엄마를 만날 시간입니다. 끼이.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굳게 닫혀있던 광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하던 그 좁은 공간으로 눈부신 가을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부신 듯 월임이 팔로 얼굴을 가리며 비틀비틀 걸어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 수척해진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달래가 비명처럼 엄마를 부르며 달려가 월임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월임은 힘없는 팔을 들어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작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참았던 설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달래야. 우리 달래 무사했구나.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월임은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다 흠칫 놀라 멈췄습니다. 달래의 옷은 나무 껍질에 쓸려 찢겨 있었고 엄마의 볼을 감싼 조그만 두 손은 온통 피딱지가 앉아 엉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친 감나무를 오르내리느라 살점이 패이고 손톱이 깨진 처참한 손이었습니다. 월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갇혀 있는 동안 이 어린 것이 겪었을 고초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월임은 딸의 상처난 손을 자신의 젖은 볼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것아. 엄마가 뭐라고, 이 못난 어미가 뭐라고 귀한 몸을 이리 상하게 했어. 아프지? 얼마나 아팠니? 아니야, 엄마. 나 하나도 안 아파. 엄마 나오니까 다 나았어. 진짜야. 달래는 울고 있는 엄마의 눈물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닦아주며 애써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애틋한 모녀의 모습에 지켜보던 하인들도 코끝이 찡해져 굴쩍거렸고 헛기침을 하던 최 부자 역시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성큼성큼 모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월임이 화들짝 놀라 달래를 뒤로 감추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딸이 철이 없어 소란을 피웠나 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죄인처럼 바들바들 떠는 월임을 보며 최 부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양반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가두고 어린아이에게 험한 꼴을 보였으니 부끄러움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아니네. 자네가 죄송할 게 무엇 있겠나. 내 집사람이 생각이 짧아 자네들에게 큰 실수를 범했네.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최 부자의 사과에 월임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늘 같은 양반 대감이 아랫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최 부자는 뒤에 서 있던 하인에게 손짓했습니다. 여봐라. 곳간을 열어 쌀 한 가마니를 내오거라. 그리고 광목 2필과 엽전 꾸러미도 넉넉히 챙겨 오너라. 네, 대감마님. 약속은 약속 아니더냐. 내 딸아이가 내 집사람과 내기를 하여 이겼으니 응당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리고 이것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자네에 대한 위로금이네. 부디 노여움을 풀고 받아주게. 잠시 후 하인들이 쌀가마니와 광목을 지고 나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 재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래에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쌀가마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더 이상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히 집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달래는 최 부자를 올려다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약속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 부자는 달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허 웃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고맙구나. 내 효심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죄 없는 사람을 해코지한 파렴치한 집안이 될 뻔하지 않았느냐. 내가 우리 가문의 체면을 살려준 게야. 최 부자의 너털웃음 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안방문 뒤에 숨어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을 안방마님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겠지요.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월임은 쌀가마니를 지게 씌워주는 하인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달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맞잡음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 어귀에는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게꾼이 져다 준 쌀가마니를 앞세우고 걷는 모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비록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맞잡은 두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월임은 부랴부랴 솥을 걸었습니다. 최 부자가 내어준 햅쌀을 씻어 앉히자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하고 달큰한 밥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리만 섞어 먹던 가난한 모녀에게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하지만 밥이 끓는 동안 월임은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다 말고 달래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귀한 호랑이 연고를 꺼내어 달래의 손에 조심스레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에 긁혀 붉게 부어오른 딸의 손바닥. 약을 바르는 어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프지, 쓰라릴 텐데. 월임의 눈에서 또다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달래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정말 바보야. 내가 지켜줘야 하는데. 내가 이 못난 엄마를 지켜주었구나. 엄마의 눈물에 달래는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호호 불어주는 엄마의 입김에 언손을 녹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하나도 안 아파. 그리고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진짜 금비녀 사줄게. 까치가 물어가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반짝반짝하고 예쁜 걸로 엄마 머리에 꽂아줄게. 9살 아이의 그 당찬 약속의 월임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면서도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은 벅찬 행복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 효녀 딸 덕분에 엄마가 호강하겠네. 월임은 달래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된장찌개를 가운데 두고 모녀는 마주 앉았습니다. 크게 한술 떠서 입안 가득 넣는 달래의 볼이 다람쥐처럼 불룩해지자 워림의 입가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허름한 초가집의 문틈 사이로는 늦은 밤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새어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물인 까치조차 달래의 효심에 감동하여 제 집을 내어준 것이라고요.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억울함도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어린 달래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감나무 꼭대기에 비취 놀이개가 아니라 거친 손을 맞잡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의 사랑,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제가 이기면 우리 어머니 풀어주세요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린 달래의 지혜와 효심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름야담의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